자, 안 그래도 사실 저희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분 중에 에르모소 롱페스라는 분께서 굉장히 익숙한 닉네임. 네, 또 저희 방송에도 자주 오시는 분인데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럴만하죠. 아니 알레티 팬들 다 똑같을 걸? 네. 알라베스가 지금 얼마나 부진한데. 그렇지. 근데 그 팀에게 패배를 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난다. 네. 특히나 그리즈만이 쌉새끼가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동시에 망치고 있다. 알라베스가 이제 저희가 해외 축구를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당시에 좀 중계를 했었던 클럽이죠. 아, 그런가요? 그때 승격을 했던 팀이었어요. 레가네스 알라베스. 맞아, 이 둘. 네. 뭔가 좀 둘이 느낌이 비슷해. 예, 그리고 약간 맞아. 감독도 공유하는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펠레그리노가 나중에 레가네스로 가요. 맞아요.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아틀레티코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일단은 알라베스전의 아틀레티코의 스탯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았죠. 팀 스탯. 지금 알라베스가 이 경기 전까지 라리가 오전 전패였어요. 그렇죠. 라리가에서 전패를 기록하고 있는 팀이 2개 있었습니다. 알라베스, 헤타페. 근데 사실 헤타페전도 이기긴 했는데 그 제가 했거든요. 개 졸전이었습니다. 졸전이었죠. 진짜로. 개 두드러 맞았어요. 전 말라가 감독 미첼을 상대로. 네. 말라가를 강등시킨 미첼을 상대로. 사실 뭐 미첼이 그러니까 헤타페가 지금 팀 컬러가 아예 바뀌었거든요. 원래는 막 그냥 롱패스 때리고 막 이랬는데 갖다 들이받고 이제 점유율이야. 좀 아기자기한 연계를 하더라고요. 네. 막시모비치 이런 맞아요. 선수를 좀 중심으로. 예. 근데 헤타페한테 진짜 개 두드러 맞다가 마지막에 수아레스가 멀티골 넣어서 이겼단 말이에요. 진짜 그 경기 딱 두 글자로 요약하면 쎄복입니다. 진짜. 그냥 운이었다. 난 진짜 운이었다고 생각해. 이건 너무 그게 잘못. 수아레스 개 못하다 두 골이거든요. 그죠. 일단 첫 번째 얘기할 건 그리즈만이에요. 아틀레티코가 지금 그리즈만이 필드 위에 있을 때 득점이 없습니다. 이게 축구적으로 봤을 때 그리즈만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난 거 아니야. 개박살이 났죠. 약간 저는 그 생각 들어요. 그리즈만이 아틀레티코 처음 왔던 그 2014-15 시즌에 소시에다드 넘어왔을 때 그때도 한 12월 정도까지 계속 못하다가 겨울 되면서 긴팔인가 입으면서부터 좀 살아났어요. 추운가? 그리즈만 지금도 긴팔 입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확한 이 긴팔은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데 어쨌든 12월 1월쯤 되면서 중반기부터 적응을 마쳤다. 지금 보면은 그리즈만 되게 겉돌거든요. 되게 그 평소 본인의 스타일대로 넓게 뛰고 침투도 가져가려고 하긴 하는데 동료들하고 안 맞아요. 안 되고. 그리고 경기에 관여될 수 없는 위치에만 있어요. 이거는 적응 중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유스팅이 없습니다. 아예 없고 스탯은 지금 이 시즌 종합 스탯이에요. 경기당 지금 아마 드리블이 하나인가밖에 안 될 거예요. 그리즈만이. 그리고 드리블 성공률도 굉장히 떨어지고. 마르카에서 밀린코 판티치 전 아틀레티코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즈만 걱정스럽다. 걱정된다. 지금 어디 보이질 않는다. 없다. 네. 그리고 그리즈만은 팀의 키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이거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르카의 코멘트를 조금 더 보면 내가 여기 써놨구나. 그리즈만은 현재까지 경기당 평균 드리블 성공 1개에 불과하고 패스 성공률 70% 수준이다. 이 아틀레티코가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뛰던 그리즈만이랑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리즈만이랑 계약을 했는지 이거 아틀레티코 지금 의혹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다. 본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리즈만이랑 계약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바르셀로나에서 그리즈만도 바르셀로나에서 안 좋았던 그리즈만. 그렇죠. 왜냐면 마냥 내내 안 좋지는 않았잖아. 괜찮았던 타이밍이 있었으니까. 많지는 않았지만. 기억하는 그리즈만 헤어스타일만 돌아왔어요. 그래. 머리는 좀 짧게 깎았으니까. 짧은 게 했는데 나. 네. 머리 짧게 깎은 거 보고 영주형 그때 밖에서 욕했어. 이 새끼 가자마자 머리 자르네. 바르셀로나에서 좀 자르지. 그래. 아니 그리즈만이 잘 안 보인다 했잖아요. 근데 진짜 경기 보면 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요. 겉돌아요. 머리를 잘라서 더 안 보입니다. 왜냐면 튀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그치, 머리가 그치. 약간 살짝 이렇게 좀 하니까 이게 딱 보여. 그리즈만 이렇게 딱 보였는데 지금은 그 제가 헤타페전 중계 딱 전반 끝나고 나서 무슨 생각이냐면 그리즈만 씨발 선발 나왔나? 그 정도야. 찾아봤다니까 다시. 그러면 이게 그리즈만 개인의 적응과 폼의 문제가 크다고 봅니까? 아니면 시메온의 전술에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까? 일단 저는 어느 선수건 적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긴 할 것이다. 근데 결국 그거입니다. 적응 중에 있는 선수를 무리해서 쓰는 게 문제예요. 시메오네가 지금 그리즈만의 대체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코레아 올 시즌 그래도 잘하고 있고 지금 뭐 쿠냐와 같은 영입해가지고 어쨌든 쿠냐라는 되게 엄청 잠재적인 유망주를 데려왔는데 초반에 폼도 코레아하고 호흡이 되게 잘 맞아요. 그러면 그냥 그 둘을 내세우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는데 무리해서 그리즈만을 계속 쓰고 있는 거. 그리고 그리즈만은 항상 뭐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그랬지만 일단 수비를 어느 정도 파트너 공격수가 눌러주면서 본인한테 공간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유형의 파트너가 필요해요. 근데 그걸 지금 수아레즈가 해주는지 물어보면 전혀 그러지 못하죠. 그리즈만 옆에는 항상 정통 스트라이커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죠. 지루.
뭐 프랑스는 그렇고. 프랑스 그렇죠. 대표팀에서. 디에고 코스타가 있었고 토레스도 물론 이제 마이너는 토레스긴 했지만 그래도 라인을 계속 눌러주면서 음. 그리즈만한테 공간을 확보시켜줬잖아요. 그리고 잠깐 겹치긴 했지만 모라타가 그랬었고. 그치. 네, 근데 지금 수아레스 사실 스타일은 맞아요. 스타일은 괜찮은데 문제는 이따 얘기하겠지만 수아레스가 나는 그리즈만만큼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옛날에 네. 수아레스가 아니니까 네. 둘이 너무 내세우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난 한 6대4 정도로 시메온의 6, 그리즈만 4 정도 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시메오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시메오네가 6의 비중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시메오네 감독은 어쨌든 지난 시즌에 또 리그를 우승을 시키고 전형적인 킹중계 간만대 어떤 제일 대표격인 사람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제 그 킹중계 간만데 이제 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그게 있어. 보면 몰라.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현지에서 시메오네를 바라보는 거랑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 현지 팬이 아닌 쪽에서 바라보는 거랑 좀 시선이 약간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무한대의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거 저는 솔직히 뭐 그거 이해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옛날부터 쭉 걸어온 길을 봤을 때 되게 어려운 시절이 한 번 있었잖아. 암흑기가 있었죠. 근데 그거를 또 이 시메오네와 함께 벗어나는 거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든 지지해주겠다라는 게 또 현지 팬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는데 나는 현지 팬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그들이 훨씬 더 깊은 내면을 알 수 있겠지만 해외에서 보는 팬은 팬이 아닌가? 뭐 그렇지. 어제부터 좋아하는 팬은 팬이 아닌가? 그건 아니잖아. 맞아. 그래서 이제 시메온에 대해서 의견이 좀 많이 갈리고 있는 어. 상황이고 지금 여론 자체는 좀 부정적인 게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전술 얘기를 조금 해보면 올 시즌 포맷이 두 개입니다. 네. 3백, 4백인데 변형 3백을 기반으로 한 352 그리고 442 이 둘 중 하나로 나와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센터백 조합을 어떻게 가져가래 뭐 히메네스 사비치라든 뭐 아니면 뭐 사비치 에르모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에르모스는 이제 보통 3백의 좌측 스토퍼로 네.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게 3백을 꺼내도 별로고 4백을 꺼내도 별로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3백으로 하다가 경기 중에 바꿉니다. 안 좋으면 4백으로. 근데 안 좋아요 또.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4백으로 나온 경기에서 또 안 좋잖아요. 그럼 또 352로 바꿉니다. 근데 그럼 또 안 좋아요 경기력이. 플랜이 둘 분인 게 문제예요. 제가 경기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에스파뇰전이었나? 네. 한번 3-4-3을 쓴 적이 있는데 그것도 잠깐 써보다가 경기력 안 좋으니까 결국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거든요. 큰 줄기로 보면 결국 딱 이 두 포메이션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스리아 백포 어떻게 보면 수비 시스템이라는 게 두 개밖에 없는 거니까. 아니 나는 두 개로 시즌 보낼 수 있다고 당연히 보거든요. 보내지. 근데 나는 그 안에서의 세부적인 그래. 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그 안에서 중요하다고 내용이 중요한 생각해. 거예요. 그게 중요해. 네. 근데 지금 보면 이거 그냥 이제 묶어서 얘기를 할게요. 얘를 여기 올려가지고 그냥 얘기를 예. 할게요. 아틀레티코가 경기가 안 풀렸을 때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이 무지성 크로스입니다. 일단 그냥 올려. 네, 그냥 측면에 붙여요. 근데 이 측면에 붙일 때 문제가 뭐냐면 되게 선수 개인 능력에 의존한다는 게 문제예요. 코레아 아니면 카라스코. 그쵸. 사실 지금 아틀레티코 공격 쪽에 있어서 카라스코는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야, 올라가요. 크로스로 올려요. 그럼 볼 태우권 내줍니다. 그래서 역습 쳐 맞아요. 그러다 근데 공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측면 벌려요. 다시 이제 뭐 크로스 올려요. 근데 이게 문제는 상대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아틀레티코 얘네 중앙 막으면 측면으로 어차피 볼 돌고 또 무지성 크로스 할 거니까 이것만 잘 막자. 사실 헤타페 아직도 그런 수비수들이 있습니다. 뭐 그 다코남 제네라든지. 예. 그 난 제네 다코남인 줄 알았는데. 다코남 제네. 다코남 제네구나. 오. 나도 맨날 제네 다코남 그랬는데. 아 그렇고 내가 그 중계하다가 캐스터가 계속 이제 제네라고 해가지고 다코남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썼는데 끝나고 보니까 다코남 제네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네. 제네. 예. 그러니까 제네가 사실 키가 크질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공중 키는 오히려 작지. 경합이 되게 좋아요. 잘 따요. 그리고 빠른 선수다 보니까 그래. 중앙 지역에 대한 커버가 되게 좋았던 거예요. 엄청 넓잖아요.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결국 측면으로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와중에 여기서 선수 개인 능력에 의존을 하고 있고 여기서 또 희생되는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마르코스 요렌테. 마르코스 요렌테가 지금 제가 올 시즌 지난 시즌에는 저는 약간 우측 윙으로 출전한 빈도가 더 높다고 봤는데 올 시즌 같은 경우는 물론 오른쪽 동선 가져갑니다. 근데 전 정해진 포지션이 없는 느낌이에요. 막 여기서 뭐 3백으로 했다 뭐 4백 바꾸잖아요. 그럼 갑자기 풀백으로 내려가요.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또 뭐 중앙 미드필더 한 명 빼고 뭐 풀백 투입하죠. 그럼 다시 중앙 미드필더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측에 공격이 없죠. 그럼 우측 윙으로 가요. 또 가고.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싸우는 느낌? 내가 지금 싸울 얘기하려고 그랬어. 이러다 폼 떨어지거든. 네. 그러니까 걱정해야 돼요, 진짜. 명확하게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너무 왔다 갔다 선수를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이 선수들이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실제로 있다고 선수들이 얘기를 하니까 좀 혼란스럽다. 이제
저는 좀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경기를 보면은 선수 개개인의 폼이 지난 시즌보다는 좀 못하는 느낌이 맞아요. 들어요. 전체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건 맞아요. 네. 일단 카라스코가 아무리 왼쪽에서 잘한다 해도 결국은 역발 윙백입니다. 이 역발 윙백은 결국 크로스를 한 번에 배달하기에는 템포가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접든지 뭐. 그리고 해야 되니까. 카라스코는 스타일 자체가 기복이 있는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윙으로 올리자니 마무리가 안 돼서 좀 아쉬운 게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카라스코 쪽에서도 조금 개인의 폼이 지난 시즌보다 떨어질 수 있는 건 예상이 가능하고 마르코스 요렌테도 너무 많이 뛰고 있는 게 있죠. 유로도 병행했고 했으니까 좀 지치면서 경합에 조금 어려워한다는 느낌을 경기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지는데 지난 시즌 아틀레티코가 3-5-1을 썼을 때는 되게 많은 일들이 동시에 행운이 성과를 내면서 이 베스트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카라스코 역발 윙백 통했고 네. 센터백들 이 에르모소라든지 윙백의 트리피어가 수비가 되게 불안한 케이스인데 수비 숫자를 늘리는 백5로의 전환을 통해서 그걸 좀 보완을 했고. 네, 보완을 했고 루마 대폭발했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아틀레티코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그 공격수 수아레스가 20골 넘게 넣으면서 맞아. 터졌죠. 그래. 그리고 원래 아틀레티코는 전통적으로 슬로우 스타터예요. 근데 지난 시즌은 초반부터 엄청 좋았습니다. 오히려 그죠. 중반 이후에 흔들렸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따놓은 승점으로 이게 좁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한 거 아니야? 근데 지난 시즌 막판부터 그 따라줬던 개개인의 요소들이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일단 로디만 지금 유일한 왼쪽 전문 풀백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솔직히 개 못합니다. 너무 진짜. 폼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크로스 진짜 너무 안 좋아요. 백4에서도 불안해졌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카라스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역발 윙백에 나름 한계점이 없을 수가 없고 마르코스 요렌테 좀 지쳐있는 부분이 있고 뭐 르마 지금 약간 최근에 부상이었던 것도 있고 펠릭스를 너무 안 쓰죠. 물론 최근에 펠릭스가 징계이긴 했지만 두 경기 퇴장, 두 경기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수아레스 나이에 따른 여파 때문에 아예 오프 더 볼 자체가 아예 먹히지 않는 선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 수아레스가 지난 시즌에 무릎 부상이 한 번 더 있었고 그 이후로 사실 폼이 쭉 안 좋거든요. 안 좋긴 한데 일단 이게 올 시즌 스탯입니다. 올 시즌 스탯인데 드리블 성공률 17%. 그러니까 뭐 수아레스 심각하다 이거. 네, 그러니까 뭐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7경기 3골이면 준수한 거 아닙니까? 스탯만 놓고 보면 뭐 아주 나쁜 스탯은 아니지. 아니요. 저는 근데 이거 경기 딱 한 경기만 보잖아요. 바로 이해됩니다. 그래. 네. 그러니까 7경기 3골이면 사실 2경기당 1골 정도잖아. 그러면 공격수 일반적인 공격수가 좋은 스탯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내용을 봐야 되는 거니까. 왜 내용을 봐야 되냐면 예전부터 시메오네는 공격에 대해서는 그냥 알아서 해. 애가 있잖아. 그쵸. 그 쿠냐를 영입을 했는데 5경기인데 한 번도 선발 출전을 안 했어요. 저는 펠릭스는 2경기 퇴장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크게 안 하겠습니다. 펠릭스도 당연히 저는 써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쿠냐가 경기장에 들어간다면 저는 수아레스가 아니라 그리즈만을 빼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 스타일상으로 봤을 때 쿠냐는 전형적인 넘버 9은 아니에요. 네. 오히려 그리즈만처럼 공 몰고 가고 돌파해주고 침투하고 이런 유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서 써보는 게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축구. 근데 이 둘의 폼이 좋냐?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아틀레티코는 결국 공격 쪽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제 4승 2무 무패였잖아요. 네. 알라베스전 전까지. 근데 솔직히 진짜 개뽀록입니다.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이러면 경기력 이 정도로 안 좋으면 약간 나중에 결국에 결과가 안 나오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있어. 승리한 경기들 보면 다 한 골차 승리예요. 코레아가 셀타비고전 멀티골로 캐리했고 그 다음 경기 엘체전 1대0 이것도 코레아 캐리예요. 그리고 비아레알전 2대2 이거 망디 자책골 없었잖아요. 이거 졌어요. 그렇지. 이 진경기고 에스파뇰 이것도 후반 추가 시간 9분인가에 르마가 역전골 넣어가지고 이긴 경기. 포르투 0대0이었는데 기대득점 발렸고요. 그리고 빌바오 0대0 뭐 이거는 사실 뭐 중앙 펠릭스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헤타페전 2대1 승리 이거 개 두드러 맞다가 마지막에 수아레스가 멀티골 넣어서 이긴 경기 알라베스 드디어 졌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언뜻 봤을 때 외부적으로는 뭐야 나쁘진 않네 라고 얘기하거든. 그래 경기 안 보고 이렇게 보잖아. 4승 2무 배우 뭐야 초반 페이스 괜찮잖아 괜찮네.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제 보고 나면 토할 것 같은데 아니 이겼는데 진 것 같다니까. 이렇게 되면 빡치는 게 그리즈만은 기본적으로 밑보이는 선수야. 밑보이는 선수가 아니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이 지금 도라이 새끼란 말이에요. 그렇잖아. 근데 돌아왔어. 그러면 킹구로 보답해야 돼. 근데 킹구로 보답 못 하고 있어 지금. 근데 킹구로 보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 감독으로 앉아 있는 사람은 이전까지 대단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봤을 때 봐라 야 전술이 단조로운데 믿지 못할 선수를 계속 쓰고 그리고 개인 능력한테 이걸 좀 맡기고 그 다음에 굉장히 팬들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선수를 반겨줬는데 이 새끼는 못해. 이러면 보는데 뭐 던지고 싶단 말이야. 그래. 지금이 딱 그렇죠. 좀 총체적 난국이다. 네. 결국엔 시메오네가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데 나는 작년에 사실 시메오네 감독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스탠스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승을 했잖아. 그럼 이제 내가 사실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승을 시켰기 때문에. 근데
그 지역 더비가 잘 나가잖아요. 그렇지. 또 레알 마드리드는 걱정했던 거에 비해 그렇죠. 너무 좋으니까. 오히려 지금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느낌은 레알이 우승할 빌이야. 물론 이제 초반이긴 끝까지 합니다만. 봐야겠지만. 네. 좀 조금 더 봅시다. 근데 만약에 또 이제 그 챔스랑 이런 데서 좀 부진하고 이렇다. 이번에 밀란 만나고. 그래, AC 밀란이랑 하거든. 어쨌든 밀란은 7 달려 있는 팀이야. 그리고 괜찮았어요. 리버풀한테 지긴 잘했잖아. 했지만. 잘했어요, 그래도. 네, 봐야죠.